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6.3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가 지금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하나같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방한해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그리고 개표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SNS 등을 통해서 확인된 부정선거 사례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심각한 선거 부정이 있었고 표 도둑질이자 완전한 싸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폭로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는 등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국내 언론에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의 경우 기자회견 이튿날 국제선거감시단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이런 제목으로 일면 톱 기사를 내보낸 워싱턴 중앙일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즉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워싱턴 중앙일보는 온라인판에서는 기사를 삭제했는데 중앙일보의 행태에 대해서 거센 비판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가맹 계약을 맺은 독립매체의 기사를 삭제시킬 정도로 부정선거라는 단어만 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는 정황상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고 특히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는데도 본사에서 이를 삭제토록 강제한 것은 중앙일보가 스스로 언론의 자유와 편집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이 중앙일보 본사를 이렇게 벌벌 떨게 만들었을까요? 이재명의 대통령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중앙일보가 알아서 기어버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중국 자본의 힘인가요? 하여튼 중앙일보는 자기들이 기사를 내보내지 못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계열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독립매체가 보도한 기사까지 내려버리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언론을 포기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일보는 아마 언론사라서 두고두고 씻지 못할 오점을 남겼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는 국제선거감시단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27일자 신문에 대한민국 6.3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증거와 각종 부정 사례가 워싱턴은 물론 미주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사전투표 통계, 전자개표 시스템의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의혹을 상세히 다뤘으며 미국 내 한인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 본사는 워싱턴 중앙일보가 국제선거감시단의 워싱턴 현지 기자회견을 기사화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워싱턴 중앙일보는 미주 중앙일보의 계열사가 아니지만 포괄적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본사 차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사를 내리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은 언론 자유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편집권 독립과 자율성은 정부를 비롯한 외부 압력이나 경영진, 계열사, 광고주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보도할 권리의 핵심입니다. 워싱턴 중앙일보가 자체 판단으로 보도한 기사를 본사가 강제로 삭제하게 하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것은 사실상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사정권 이후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 이후에는 언론이 사전검열을 하는 경우는 자본에 굴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주와 관련한 나쁜 기사는 처음부터 차단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취재 순간부터 광고주의 압력이 시작된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과거 신문들이 전날 저녁에 가판을 제작했을 때는 기업체의 홍보 담당자들이 가판 신문을 기다렸다가 자기 회사에 좋지 않은 기사가 나오면 기사를 빼거나 수정하고 또 나중에 광고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워싱턴 중앙일보의 기사 검열은 권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권력의 압력이 있었든지 아니면 중앙일보가 알아서 기었든지 간에 권력을 견제하는 기사를 삭제토록 한 것은 정권의 독재를 용인케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사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와 자율적 보도를 억누르는 행태로 언론 본연의 공적 책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이 워싱턴 기자회견 보도 자체가 잘못이라는 중앙일보 본사의 태도는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미주 중앙일보는
중앙일보의 계열사이고 워싱턴 중앙일보는 미주 중앙일보와 가맹 계약을 맺은 독립매체라고 하는데 본사에서 법적 소송을 덜먹여가면서까지 기사를 내리라고 했던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사태로 중앙일보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본사 일도 아니고 내부 계열사와 독립매체까지 압력을 가해서 정권에 좋지 않은 기사를 내리도록 한 것은 국민과 독자들을 배반한 행위가 틀림없습니다. 사실 중앙일보는 소위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지난 탄핵과 대선 국면을 지나면서 보수 색채보다는 이재명에게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는 점에서 보수 정론지라는 평가는 이제 박탈당한 지 오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미디어그룹은 좌파 성향인 JTBC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데 JTBC에는 중국 텐센트 자금 1천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중앙일보 역시 중국 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없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와 관련 미디어 오늘은 30일자 기사를 통해서 미국 현지 워싱턴 중앙일보가 한국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의 기사를 일면에 냈다가 삭제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워싱턴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계열사인 중앙일보 USA와 2018년부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는 매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측은 워싱턴 중앙일보에 대해서 포괄적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그러나 워싱턴 중앙일보의 부정선거와 관련한 보도 내용을 전달하면서 보도 내용에 대해서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디어 오늘 역시 좌파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애써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은 또 중앙일보 본사의 입장은 자세히 전하면서도 정작 언론 노동자인 워싱턴 중앙일보의 편집권 침해 또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현업 언론인의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또 조선비저도 지난 27일 한국 대선 절차적 투명성이 무너졌다. 중국의 선거 개입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단 몇 시간 만에 삭제됐지만 삭제되기 전에 각종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수천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정선거가 확인됐다고 믿는 댓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조선비전은 지난 1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방한했던 모스탄 교수 등 국제선거감시단을 인터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사를 또 재빨리 내려버렸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도 지난 29일 한국 선거 부정 의혹, 미 법무부, 국무부의 공식 보고, 국내 언론 침묵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비정상적인 보도 행태를 지적한 기사입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고 온라인에 지금 제대로 남겨놓은 국내 언론은 파이낸스 투데이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이 열렸던 워싱턴 DC의 내셔널 플러스 클럽이 있는 건물에는 유수의 한국 언론사 워싱턴 지사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한국 워싱턴 특파원들이 모여 있었는데도 정작 한국 대선 부정 기자회견장에는 특파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민경욱 전 의원이 전했습니다. 다만 MBC가 부정선거 기자회견을 비판하기 위해서 참석했을 뿐이었습니다. MBC는 워싱턴까지 가서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식으로 비판 기사를 보도했는데 워싱턴까지 일부러 갔던 것이 아니라 국제선거감시단의 본거지가 워싱턴이었고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MBC의 의도와는 달리 MBC 덕분에 기자회견이 많이 알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에 따르면 다른 기자들은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데 글쎄요, 회사 사정상 기사를 내보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워싱턴 특파원 정도 되면 나름대로 다 꽤 고참급 기사들인데 그렇다면 기사를 내보내지는 못하더라도 현장 기록은 했었어야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외국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국내 언론들은 침묵하면서 국민들을 냄비 속의 개구리로 만들어간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들은 언제까지 외면하게 될지 두 눈 똑바로 뜨고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새벽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다시 보고 내용이 브리핑됐고 이영돈 PD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도 상영됐다고 하는데 미국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부정선거 논란은 덜불처럼 번져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유튜브라는 새로운 수단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과 귀를 언제까지나 막아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